자, 최근 이건주 씨가 42년 만에 가족사를 밝히면서 TV조선의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순돌이 이건주 씨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분들도 최근 이 방송을 보시고서 야, 저런 엄청난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 슬픈 인생살이가 있었구나. 관심이 크십니다. 결국 동생과 18년 만에 직접 재회를 했고 너무나 꿈만 같다. 동생의 양부모에게는 늦게 와서 죄송하다. 우리 동생을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는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했었죠. 사실 양부모는 난임 치료 중에 동생을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건주 씨의 동생인 이건철 씨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양부모를 꼭 끌어안으며 우리 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건주 씨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을 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예쁨 받으며 자랐구나 감사했는데 여기에서 42년 만에 듣게 된 입양의 진실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건주 씨가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하자 동생은 난 우리 엄마가 같은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 같은 거 맞다. 그렇다면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홀로 3남매를 키우셨고 이런 가정사로 인해서 두 사람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주 씨는 이러한 말을 했죠. 왜 우리 형제는 평범하게 자라지 못했을까? 라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건주 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도 있지만 악플들도 많이 쏟아집니다. 제 앞선 영상에서도 어떤 분이 그 젊은 나이에 왜 무당이 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이건주 씨 왜 무당이 됐을까요? 실제로 자신의 아픔을 이미 작년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신내림을 고백하자 매일 악플이 달렸다. 어그로 끄는 거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건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굿을 하고 신내림을 받고 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엄청 왔다. 가족들은 여전히 운다. 나도 무당이 된다고 말한 뒤에 매일 울었다. 마음이 아픈 건 쟤는 하다 안 되니까 무당이 되겠다고 어그로를 끌려고 나왔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누가 무당이 되면서까지 어그로를 끌려고 하겠냐. 무당이 된 뒤에 정신적으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하지만 눈물이 난다. 복잡 미묘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순돌이 이건주 씨가 무당이 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에 이제 한 1년 전쯤이죠. 무당이 됐다. 신들린 연애 함수현과 신남매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의 무당으로 유명한 함수현 씨와 드디어 이 남매가 된 거죠. 신남매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끼리 남매, 자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주 씨가 오래전부터 신을 왜 안 받고 있냐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무시하고 버티다가 결국 신병이 마음의 병으로 왔다고 합니다. 신내림 받는 신굿을 하고 있는 이건주 씨의 모습이죠. 심각하고 굉장히 무서운 우울증을 몇 년 전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창문만 보면 자신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너는 진작 세상을 떠날 팔자였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에 이상하게도 일도 다 끊기고 가족들의 반대가 컸지만 결국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으러 갔던 당시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이건주 씨에게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모르는 척을 해왔다고 해요. 무당이 되는 것만은 강하게 만류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6살 때부터 애지중지 자신을 키워준 고모의 반대는 더욱 컸다고 해요. 자신을 키워주신 고모 역시 신내림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지만 순돌이 역으로 활동하는 조카를 생각해 이를 거부하고 평생 버티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신내림이 결국 조카에게 온 것 같아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다. 증조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할아버지는 절도 짓고 굿도 하셨다.
하지만 저는 점도 보러 다니지 않았고 불교 신자다. 가끔 절에 가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얘는 지금 머리 끝까지 차 있다. 신내림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내림을 하던 날 작두를 타고 부채와 방울을 흔들던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아, 신내림 받는 게 맞구나. 연기가 아니구나. 어그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개인사를 다 맞추며 자신도 모르게 무수한 말들이 신들린 듯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당에 대해 큰 거부감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삼성동에 법당을 차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됐지만 연예인도 무당도 함께 해나가기로 이미 이 당시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무속인이 이건주 씨를 보자마자 야, 너 무당 잘하겠는데? 라고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건주 씨가 이미 무당이 될 운명은 굉장히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만신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너는 무당을 해야 하는 친구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고 한 무속인은 바로 그에게서 신이 보인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주 무당 너무 잘하겠는데? 너 무당 맞구나? 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주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진짜요? 라고 하자 무속인은 느낌이 확실하게 왔다. 제2의 인생 다시 시작해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알겠습니다. 무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건주 씨가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는데 집안에 흐르는 무속인피 신내림 받은 이후 방송일도 잘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제가 뭘 보여드렸죠? 집안이 무당이면 할머니도 무당이셨고 할아버지도 절을 짓고 굿을 했는데 이건주 씨와 함께 만난 동생 이건철 씨는 그러면 신내림 기운이 없는 거냐? 이 고모도 무당이 될 뻔한 운명이었던 걸 보면 집안 대대로 무당이었던 피가 있는 건데 자, 신기하죠? 자, 그럼 동생은 어땠을까요? 이건주 씨가 직접 입을 열었던 인터뷰를 살펴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신내림을 받고 나서 방송 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무당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송 일도 훨씬 늘었다. 3월 1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2에 고정 출연자로 합류를 했다. 첫 고정 예능이라 애착이 많이 가고 작가와 피디님을 비롯한 스태프들도 모두 잘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무속에 대한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라는 질문에 맞다. 무속인이 출연하는 연애 프로그램도 나오고 다양한 컨텐츠에서 무속을 다루는 걸 보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다. 예전보다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한편으론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라고 싶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불편하신 것 같다. 댓글들에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서 운세를 물어보지 않냐라는 질문에 많이들 물어보신다. 하지만 저는 신당이 아닌 곳에선 거의 점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신당 밖에서는 그냥 평범한 이건주로 살아간다. 누구나 자신의 운명이 궁금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신점은 신당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뭔가 떠오를 때는 전화를 걸어 이건 조심해, 그거 하지마 라고 조언한 적은 있다. 무당이 된 이후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신당에 들어가 맑은 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완전 무속인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연예인 활동까지 하나 같이 하다 보니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촬영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자유로운 패턴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촬영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 촬영이 있는 날에도 당연히 기도는 해야 하지만 촬영이 없는 날에는 신당에서 손님 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울증으로 찾아온 신병이었다고 합니다.
무속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희 집안에 무속인 내력이 있었지만 나는 전혀 모르고 자랐다. 왜 증조할머니가 만신이었고 할아버지는 무속인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절을 지으셨다고 한다. 우리 큰 고모도 신병을 앓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방송활동을 하여 피해가 갈까봐 신내림을 거부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 많았다. 나 역시 신병을 앓았다. 그 증상은 신내림을 받기 2, 3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신병인지도 몰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신내림 받기 전엔 일이 잘 안 풀리다가 신내림을 받고 나서 일이 너무 잘 풀렸다고 해요. 미스터트롯, 미우새, 라디오스타 인기 프로그램에 쭉쭉 나오다가 아빠하고 나하고의 예능 고정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내림을 받고 나서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신내림을 거부했던 이유는 너는 무당이 돼야 한다라는 게 당황스러웠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로 또한 연예인인데 어떻게 내가 무당을 해나갈까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눈치가 빠르고 촉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뭔가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그 직감이 맞았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고 해요. 말도 안 돼, 하지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라고 말렸고 왠지 너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점이 대박이 났다고 해요. 상담 예약이 꽉 차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연예인분들이라 신기해서 오는 분들은 없지만 지인을 따라와서 자신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되고 나서 자신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 찾아오길 잘했다라는 분들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족사를 공개하는 데까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도 아닌데 이걸 숨기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아빠하고 나하고의 프로그램 섭외 때도 거절을 했지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니 진심이 느껴져서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현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 크게 변한 건 없다. 아빠하고 나하고 리얼 관찰 예능이라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제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직 준비가 안 되면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예전과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순돌이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연예인의 삶이 화려하고 멋질 수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상 연예인이다 라고 느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장에 가서 카메라 앞에 서면 너무 피곤해도 이상하게 쌩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낀다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또 하나의 무당이라는 직업이 생긴 것뿐 원래대로 배우, 방송인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잘 안 되니까 무당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신은 살고 싶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해요. 쉽지 않은 걸 선택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건주 씨가 무당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악플을 달 이유가 없고 이건주 씨의 동생 이건철 씨는 신내림을 비켜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집안에 그러니까 엄마가 무속인인데 딸도 무속인인 경우는 있지만 엄마가 무속인인데 자매, 형제 모두가 무속인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한 세대에 한 명만이 무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모 같은 경우도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이건주 씨의 친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내림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똑같이 이건주 씨에게 신내림이 내렸기 때문에 동생인 이건철 씨에게는 왜 신내림이 내리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셨던 분들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건주 씨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응어리진 마음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등장해가지고 돈 달라고 요구했었던 이야기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런 탐탁치 않은 등장은 동생을 만나고 방송을 출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건주 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주셔야 동생인 이건철 씨, 이건주 씨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가족사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28년 만에 상봉하게 된 이 모자 관계. 굉장히 결과가 좋지 못했죠. 이게 무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건주 씨가 뭐 무당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상적인 연예인 활동을 하던 당시인데 2살 때부터 이 고모의 손에서 키워졌고 왜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났을까? 엄마의 얼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8년 만에 이 당시에 이 모자가 재회를 했죠. 2살 때 이혼한 부모의 빈자리를 이건주 씨의 고모가 채워줬던 건데 마음이 그랬다. 이건주 씨의 어머니는 내가 괜히 말했나 싶었다. 그래도 엄마를 한번 찾아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달랐다라고 했는데 이건주 씨는 이 당시 때 마음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만남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심리상담 전문가는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경향이 많아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주 씨에게 분리장애 진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결국 한 번 더 약 1년 뒤죠. 친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다. 만나는 것 자체도 싫다.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나 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고모가 한번 만나보자 라고 했는데 뭐 내 선택을 존중해 줬다. 낳아주기만 했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준 것도 없다. 지금 와서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나는 만나는 것 자체도 싫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친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이건주 씨가 동생과도 생이별을 했다가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여기에도 어머니가 함께 얽히면서 이 어머니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이 당시 때도 무려 수십 년 전이죠. 주변에서 친엄마를 만나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다. 동정도 안 했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다. 첫 만남을 가진 이후로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첫 마디가 돈 이야기, 밥은 먹고 다니냐. 결국 엄마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프로그램에서 엄마를 만날 걸 제안했지만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았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수미 씨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김수미 님이 너의 정체성은 알고 싶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걸 제안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냥 만나기 싫다라는 생각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픈 가정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수민님은 이 당시 때 그래도 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고모 역시 그 존재를 알렸지만 정작 엄마의 첫 마디는 쟤 돈 잘 벌어?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만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김수민 님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춘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고 고모가 자신을 잘 키워줬으며 엄하게 키웠고 고모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줬지만 자신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널 만나길 원했던 게 아닐까라고 김수민 님이 말을 했지만 이건주 씨는 고민이 많았다. 보통의 어머니면 아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봐야 하는데 제작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의 첫 마디가 쟤 돈 잘 벌었어? 잘 벌어? 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해서 그 순간 만나기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민님은 끝까지 안타까워하며
그런 말은 와전될 수도 있다. 아들의 돈벌이를 가늠한 말이었는지 경제 능력을 안심해서 한 말인지 모를 수 있다. 굳이 어머니를 밀어내는 건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예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엄마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해도 고모는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담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돈 잘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어머니와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죠. 4월 달에 눈물에 포옹을 하게 됩니다. 무려 44년 만이었죠. 진짜 보고 싶었어 라고 울며 엄마와의 만남이었는데 이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건주 씨 어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엄마의 이름을 확인하고 재혼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만나게 됐을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끌어안는 장면이 당시에 공개가 됐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와서 이건주 씨가 유명해지니까 찾는 게 아니냐, 이건주 씨가 우려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많은 대중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거의 뭐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고모 손에서 자라났는데 문제는 이건주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주 씨가 보면 무당이 아니었어도 홀로 집에 있어도 함께 해줄 가족이 없다. 고모만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 라는 일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너무 어릴 때 헤어지고 고모 손에 자라다 보니 고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라며 감사함을 돌이켜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 순돌이 이건주 씨를 만나고 싶어 했었던 또 다른 아버지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건주 씨는 이 당시 때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놔두면 안 되나.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거든요. 목숨보다 소중한 고모들에게 나를 믿기로 금전적인 요구를 했고 이런 행동이 나를 극도로 화나게 했다. 그리고 드라마 순돌이 출연 당시에 일이냐고 묻자 방송을 할 때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을 뿐 작년에도 한바탕 아버지가 휩쓸었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다. 무당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또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다. 그러자 연예부 기자를 만나 폭로하겠다며 아들을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터뜨리겠다는 거냐? 마음대로 해라! 라고까지 하며 아버지와의 사이가 너무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2살 때 이건주 씨를 버렸고 아버지는 이건주 씨가 조금 돈을 버니까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자신을 키워준 고모들을 협박하며 금전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에 이건주 씨가 너무나 큰 실망과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주 씨는 결국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신내림 받은 순돌이 이건주, 한지붕의 아버지였던 이면식 씨를 만났다. 알다시피 이면식 씨가 한지붕에서 아버지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은 이건주 씨를 찾은 이면식 씨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집안에서 반대하진 않았냐. 어쨌건 참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주 씨가 정말 무당이 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무당이 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막 아프기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 이면식 씨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네 사람들에서도 이면식 씨와 부자 상봉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이건주 씨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라며 이렇게 이면식 씨를 찾았고 진짜 친아들을 대하듯이 활짝 웃으면서 카메라로 막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2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드라마에서 등장했었던 아버지와 아들처럼 진짜 친부자 관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친어머니는 이건주 씨를 버렸고 친아버지는 돈을 요구했으니 이건주 씨에게도 이면식 씨가 오히려 친아버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부모님의 이혼 언급에 대해 이면식 선생님이 각별히 자신을 품어줬다.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모 손에서 자랐던 이건주 씨를 이면식 씨가 정말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고모 못지않게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많이 보살펴 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주 씨가 이 당시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함께 노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출연하게 됐다. 선생님을 떠올리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내가 우울할 때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항상 노래를 불러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식 선생님이 정말 부모님처럼 각별하게 자신을 품어주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면식 측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농사에 도와주고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가져라. 언제 올래? 날짜 적어 놓으려고 라며 정말 친아들 못지않게 아끼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건주 씨가 친부모님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고모님과 임현식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아버지를 얻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주 씨의 이 순탄하지 않은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